울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3합3에서 3합4로 낮아지기는 했죠.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10명에서 충원 인원이 몇 명이나 나왔니? 16명이나 나왔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울산대 등 여러 의예과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학업우수형의 1차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 대한 경쟁률 20.64대 1이었고 지역 인재가 이제 12.3대 1이었죠. 울산대 의예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분포를 보면 1.1등급 때부터 1.3등급까지 이렇게 일반고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역 인재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생이 다 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1.1등급 때부터 1.3등급까지 있었죠. 근데 이제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3합3에서 3합4로 낮아지기는 했죠.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10명에서 충원 인원이 몇 명이나 나왔니? 16명이나 나왔거든요. 그 전년도에 울산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는 수능 최저가 3합3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3합4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울산대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일단 수능 최저가 3합4 정도가 된다고 하면 수능 최저 충족률은 한 70%에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면접 응시율과 이 충원률을 따져보면은 사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실질 경쟁률이 한 2대 1이 채 안 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역 인재는 12.3대 1이었는데 작년에 충원 인원은 얼마밖에 안 됐냐 하면은 3명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만큼 지역 인재에서는 울산대가 사실 이제 빅5에 들어가는 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충원 인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역 인재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울산대를 간다는 얘기인데 대신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지역 인재에서는 이제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냥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를 갖다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울산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내신 분포가 오히려 이제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결과를 갖다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가 통과시킨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1.1등급대에서 1.3등급대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역인재 전형은 다 1.1등급대인 학생들이 많이 된 경향이 있고요. 일반에서 이제 1.2등급대인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3합4로 완화됐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무려 30.28대 1이었죠. 여기서 이제 작년에 6배수에서 올해 5배수로 줄어들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1.0등급 대, 1.1등급 대, 1.2등급 대 골고루 됐는데 일반고 학생들 한 3명 정도가 됐죠. 일반고 학생들이 3명이 됐는데 고대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응시 비율이 작년에 86.6%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67.7%였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4 보니까 굉장히 고대하고 무슨 높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충원율이 이제 58.3%였거든요. 충원율이 작년에 낮은 편이었습니다. 항상 고대는 충원율이 100%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실질 경쟁률이 2.2대 1이었는데 작년에는 6배수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비율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실질 경쟁률은 2대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2대 1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는 항상 충원율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만 예외적으로 58.8%라고 좀 낮았을 뿐이고요. 그전에는 항상 100%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충원율이 100%대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1점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대 학업우수형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내신 분포가 일반고 기준으로 1.2까지였다. 항상 작년에 50%가 1.46이었죠. 그리고 최저가 항상 2등급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2등급은 물론 이제 특목고 자사고겠죠. 근데 일반고 학생은 1.2까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광대 학생부 종합은 이제 12.31대 1의 경쟁률. 그러니까 원광대 같은 경우는 워낙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죠. 그래서 70%까지 항상 1.2대, 1.2대에서 끝났는데 올해 의외로 이제 이렇게
2.6등급대인 학생이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광대도 이제 비교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광대에서 2.6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아대 지역인재 종합이 올해 이제 최초로 이제 도입이 됐죠. 근데 22.70대 1이었는데 여기서 1.2등급대와 2.4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엊그제 발표된 이제 어제 발표된 의대를 갖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6.62대 1이었고요. 그래서 1.6등급대에서 2.6등급대인 학생들이 이제 골고루 합격을 했고, 또 3등급 초반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카이스트에서 내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고대 학업부 수용은 이제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고대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응시 비율이 작년에 64.3%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45.3%였거든요. 충원율이 53.3%입니다. 그래서 요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질 경쟁률이 1.10대 1, 1.23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응시 비율이 68.5%였고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작년에 이제 인문은 4합 7이었고, 그 다음에 자연은 이제 4합 8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63.4% 조금 더 높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충원율이 이제 대신 더 많았죠. 72.3%.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질 경쟁률이 1.76대 1이었고, 신소재나 건축은 한 1.3대 1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요. 보건환경 융합이나 이런 데는 1.8대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뭐가 되죠? 전부 다 수능 최저가 다 완화가 돼 버렸죠. 수능 최저가 완화가 돼서 4합 8의 탐관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문이나 자연이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자연은 작년과 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63.4%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인문은 작년에 이제 45.3%였는데 이것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60%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대학업부 수용은 올해 작년에 6배수였는데 올해 5배수가 돼버리죠. 6배수였는데 5배수가 됐기 때문에 1단계에 뽑혔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좀 올라간다 할지라도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모든 학과가 다 2대1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인문계열은 1.5대1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췄으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를 보면은 어떻죠? 8.40대 1이었는데 4등급 중반대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과 학업부 수용은 18.96대 1이었죠. 근데 일반고 1.7등급대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고,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16.43대 1인데 일반고에 1.7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 16.96대 1인데 2.3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물론 일반고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환경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27.39대 1인데 2.2등급 때부터 4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저 이제 2등급 초반대인 학생들은 이제 일반고 학생이겠죠. 보건정책학과도 19.78대 1인데 2.3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이제 9.27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1.8등급부터 1.9등급 때까지인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9등급 대인 학생이 또 합격을 했습니다. 경제학과는 10대 1이었는데 이제 3.1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정치외교학과는 이제 9.39대 1이었는데 2.4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14.17대 1의 경쟁률에서 2.1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일부 학과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어떻죠?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 2등급 초반대인 학생들이 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까지 합격을 했다? 4등급 대인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고대가 올해 좀 경쟁률이 낮아지긴 했죠.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1단계가 5배수로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진 결과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신이 그렇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죠. 일반고에서도 2등급 초반대인 학생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예년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더욱이나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4등급 대인 학생들이 4등급 대인 학생이 학업부 수용에서 된 사례는 별로 없었죠. 근데 올해 보면은 이제 4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들이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일부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오히려 이게 경쟁률의 약화가
내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가 뭐 요즘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혁안에 맞춰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보다는 대학들이 바라보는 어떤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중요한 것은 내신이 대학들이 바라보는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기말고사 전후에 있을 학생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로 그 합격의 어떤 지름길로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